당신도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는가? 분명 다정하게 웃고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꺼림칙한 느낌이 든다. 이런 감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를 감지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러나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될 무서운 사람, 유형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유형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위험한 관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러나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될 무서운 사람, 유형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유형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한 관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 1점.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처음엔 그들이 안쓰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모든 문제가 항상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정말 우연일까? 그들의 전략은 단순하다. 끊임없이 피해자인 척하며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처음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 도움을 거절하면 너도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라며 죄책감을 심는다. 이들은 당신을 심리적으로 소진시킨다. 조심해야 한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이 조종하는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다. 대처법.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라. 그들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일이 아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말하라. 내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내 삶도 중요해. 2점. 매력적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이들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말도 잘하며 때로는 외모까지 출중하다. 처음엔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을 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있다. 과거 이야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거나 감정 표현이 과장되거나 때로는 너무 차갑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다정한 척한다. 그리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 대처법. 누군가 비현실적으로 매력적이라면 경계하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들이 감정을 조종하려 할 때 즉시 거리 두는 것이 답이다. 3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들의 무기는 말이다. 넌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아. 내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을게. 하지만 정작 행동은 막상 당신이 힘들 때는 연락이 두절된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는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홀릴 뿐 실천할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계속 실망하고 그들의 말을 믿으면서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대처법.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사람을 믿을 이유가 없다. 4점.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없다.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로 기분 나빠. 예민하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대신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 때로는 당신이 오해한 것처럼 몰아가며 가스라이팅을 한다. 내가 오해한 거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과 계속 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된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사과를 하면 자신이 약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을 조종하고 죄책감을 심어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 한다. 대처법.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당신의 감정이 점점 무뎌지고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깊이 엮이지 마라. 단호하게 말하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반응을 살펴라. 만약 그들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5점.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 그들은 당신과 경쟁 중이다. 와, 승진했어? 대단하다. 하지만 표정이 묘하게 어색하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 사람 앞에서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 불편해진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더 힘들었어. 그거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해. 라는 식으로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 사람 앞에서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게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잘 될수록 불편해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더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은가 하는 문제다. 관계를 맺을수록 당신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지쳐갈 것이다. 대처법. 진짜 친구라면 비교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경쟁하려 든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답이다. 6점. 고의로 무례한 사람. 그들은 일부러 무례하다. 너 요즘 살쪘지? 그 색깔은 너한테 별로야.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처음엔 가벼운 장난 같지만 반복될수록 알게 된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 우월함을 느낀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착각한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예민한 애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농담이야. 너 진짜 재미없다. 라고 되레 핀잔을 준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무례한 말에 무뎌지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처법. 웃으며 넘기지 마라. 단호하게 말하라. 그런 말 불편해. 하지마.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관계를 끊어야 한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굳이 함께할 필요는 없다. 7점. 항상 뭔가를 숨기는 사람. 그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 질문하면 얼버무리고 피한다. 그냥 바빴어. 나중에 말해줄게. 하지만 당신의 사생활은 집요하게 캐묻는다. 하지만 당신이 잠깐이라도 연락을 늦게 하면 요즘 나 피하는 거야? 라며 오히려 의심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과 비밀이 많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한 건 감추면서 당신의 사생활은 집요하게 캐물으려 한다. 이 관계가 계속될수록 당신은 혼란스러워진다.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솔직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을 감추면서도 상대를 조종하려는 유형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처법.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보의 균형이 중요하다. 정보의 균형이 중요하다. 당신에게만 솔직함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이유가 없다. 8점.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 그들은 감정을 무기로 삼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 힘든 거 알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처음엔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곧 깨닫게 된다. 이 관계는 배려가 아니라 조종이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인 척한다. 자신이 힘든 상황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넌 정말 실망이야. 다들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심어준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점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신경 쓰게 된다. 대처법. 감정적인 조종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감정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라. 내 감정을 이해하지만 내 선택은 내가 한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9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분노로 상대를 지배한다. 평소에는 괜찮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화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살아간다. 처음엔 단순히 성격이 급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분노로 상대를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그들과 있으면 당신은 점점 조심성이 많아진다. 이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까? 지금 분위기가 불안한데 그냥 맞춰줘야 하나? 결국 당신은 그들의 분노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뿐이다. 대처법.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당신이 망가진다. 한 번이라도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망설이지 마라.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절대로 그들의 분노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용하려는 사람. 그들은 끝없이 요구한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거 좀 도와줄 수 있지?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번 부탁을 들어주면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 처음에는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굳이 당신에게 맡기고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인다. 그리고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해줘? 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변했구나? 결국 당신은
점점 그들의 편의를 위해 살아가는 조력자가 되어간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당신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은 늘 미안, 내가 요즘 좀 바빠서라고 빠져나간다. 대처법. 한 번 희생하면 두 번, 세 번은 당연해진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라.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한다. 한 번 희생하면 두 번, 세 번은 당연한 것이 된다. 절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리해서 도와주지 마라. 이들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지켜라.